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성전자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2. 삼성이 TSMC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난리가 났다. 최근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의 방역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중국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중국과 계속 협력해왔던 애플이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반면 한국의 삼성전자는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이 틈을 타 중국과 애플을 제치고 치고 나가며 그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세계 IT 시장의 지각 변동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SNS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들 사람들은 그 내용에 경악했습니다. 이제는 없을 줄 알았던 중국의 봉쇄와 통제가 지금도 버젓이 행해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CMP는 정저우의 폭스콘 공장에서 벌어진 직원들 집단 탈출 사건의 영상과 사진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영상 속 사건은 현재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며 폭스콘 직원들이 봉쇄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분석을 덧붙였죠. 탈출 노동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짐과 이불 등을 들고 공장 울타리를 넘어 고속도로로 뛰쳐나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밀밭을 가로질러 고향으로 가는 등 슬쩍 봐도 사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직원 수 약 30만 명에 달하는 폭스콘 정저우 공장은 알고 보니 지난 10월 19일부터 중국 당국의 봉쇄로 인해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신형 코로나였습니다. 감염이 퍼지고 공장 측은 처음에는 폐쇄루프를 통해서 공장을 계속 가동하려 했습니다. 감염자를 선별해 격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장 차원의 대처로는 감당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장 내 감염자 수만 2만 명을 웃돌게 되자 감염자들이 충분한 음식과 약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급기야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공장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지시를 기다리던 감염자들은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공장 밖으로 탈출을 감행했고 결국 대규모의 감염자들이 공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정저우 주변 도시들은 긴급하게 SNS 계정과 공식 루트를 통해 외부 도시에서 온 노동자들을 주의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군 병력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폭스콘 공장 근로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었죠. 그 결과 중국 당국은 더 큰 규모의 봉쇄를 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와 베이징은 물론이고 코로나로 인해 감염이 폭증할 때마다 도시 단위 대규모 봉쇄를 감행했던 중국은 또 한 번 봉쇄 카드를 끼에 들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언제 어느 지역이 봉쇄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죠. 감염 루트가 여러 갈래이기에 짐작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중국인들을 피말리게 하는 요소인데요. 이러한 두려움은 금방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디즈니랜드에서 신형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 중국 정부는 이곳을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웨이보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이 퍼지면서 근처에 있던 중국인들은 앞다퉈 상하이를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서 북대륙 지역인 칭하이성 신잉시 역시 봉쇄되는 일이 벌어졌죠. 갑작스러운 폐쇄 결정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M1 관광객들마저 꼼짝없이 갇혀야 했습니다. 군 병력까지 동원해 신잉시를 포위하여 외부 출입을 봉쇄했고 이 때문에 내부 주민들 역시 신잉시를 나갈 수 없게 되어 노인들은 물론이고 긴급 환자까지 고생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혼돈에 휩싸인 신잉시 내부에서는 시장에서 대추 한 포기 가격이 50위안, 한화로 약 9,800원까지 치솟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인구 248만 명의 신잉시 시장은 시민들의 불만을 달래려 애를 쓰면서 베이징의 도움 역시 요청했지만 일방적으로 묵살당했다고 하죠.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또 한 번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입으며 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위축되거나 급기야는 파산하는 등 민간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이미 조짐을 보였던 부동산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죠.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중국 15위 부동산 개발업체 취허이 CIFI가 홍콩 증시 공시를 통해 지난달 만기인 해외 채무와 관련 채권단 합의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상환 연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27일부터 거래가 중단되었던 슈허이의 주가는 11월 1일 개장하자마자 26%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미 채무불이행에 대해 논란이 나왔던 만큼 이번 상환 연기는 중국 증시와 부동산의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지방정부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개발업체 루디그룹도 홍콩 증시 공시를 통해 13일 만기인 3억 6,200만 달러 규모의 미지급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한 상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 밝히면서 전방위적인 부동산 업체 부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매출 기준 2위 업체인 원귀 VANK의 회사채 가격은 한 달 전 달러당 80센트에서 역대 최저인 403센트로 떨어지면서 중국 부동산의 위기는 이제 확실한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현상의 영향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남부 광시장독 자치구 구일인시에는 미완공 아파트가 전시라도 된 것처럼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제대로 완공시키지 못하고 파산한 공사업체 때문에 큰돈을 들이고도 제대로 입주하지 못하는 흉물로 하루아침에 전락한 것인데요. 몇몇 사람들은 이런 미완공 아파트에 아예 눌러앉아 가재도구를 늘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텐트까지 펼쳐놓고 난방도 되지 않는 헐벗은 아파트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는 이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온 나라가 이런 상태가 되니 시진핑의 3년임을 반대하며 항의 시위하거나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부 비판을 공공연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 전역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상태에 큰 영향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은 그동안 중국에 많은 설비를 투자했고 경제 협력을 이어왔기에 전 세계적인 탈중국 현상이 격화되는 2022년에도 중국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상하이 봉쇄로 인해 물량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그동안 투자한 금액이 아까워 발을 빼지도 못한 상태였죠. 팀 쿡 CEO의 중국 의존 성향이 높은 것 또한 애플이 중국 시장을 버리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플의 중국몽은 이제 꿈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폭스콘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건을 겪게 되면서 아이폰 생산에마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폭스콘은 대표적인 아이폰 생산업체로 상당수의 아이폰이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4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있던 애플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었죠. 팀 쿡 CEO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가 아이폰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수요 폭증에 따른 공급량 확대를 약속했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팀 쿡은 자기 발언에 책임을 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폰에 사용할 YMTC의 낸드 플랫이 사용도 막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IT 공급망을 차단하고 자국의 IT 장벽을 건설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 때문인데요. 미 행정부의 단호한 조치와 타협 없는 태도에 애플 역시 중국제 낸드 플랫이 도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에 필요한 낸드 플래시의 40%를 중국 YMTC에서 조달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기 때문에 이번 타격은 애플에 더욱 뼈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폭스콘과의 협력으로 애플카를 생산하려고 준비했던 계획까지도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폭스콘은 최근 전기차 프로토타입을 시장에 잇따라 공개, 완성차 역량을 뽐내며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폭스콘 회장은 은근슬쩍 애플과 폭스콘의 관계를 암시하며 향후 애플카에 진출한 애플과 폭스콘이 힘을 합칠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애플의 아이 핸드폰을 생산한 폭스콘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애플의 의중을 잘 알고 있기에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번 사태로 중국 공산당 지배하의 협력이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깨달은 애플은 폭스콘과의 협업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태국으로 생산망을 옮긴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생산 시설을 갖추고 본격 생산을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 조바심을 내며 위기에 놓인 애플과 달리 이 틈에 삼성전자는 크게 앞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매출 76조 7,817억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시기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삼성은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하량 6,410만 대를 기록하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점유율 21%를 기록했습니다.
2위인 애플은 출하량 5,220만 대를 기록, 점유율 17%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26%피 늘었습니다. 하지만 격차는 여전히 벌어진 상태로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는 상황. 게다가 새로운 폼팩터인 폴더블 핸드폰을 앞세운 삼성전자의 전략이 먹혀들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Z 여다지형 35g의 경우 2021년 기준 가장 많이 팔린 폴더블 핸드폰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아직 폴더블 핸드폰 시장에 뛰어들지도 못하는 상황. 2025년까지 폴더블 제품 출시를 연기하면서 상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죠. 이미 삼성전자에 기술적으로 밀리는 가운데 폭스콘 사태까지 겹치며 애플이 주춤한 사이 삼성전자는 빠르게 치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삼성전자가 위기에서도 굳건하게 잘 버텨 지속해서 세계 1등을 차지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현재 세계의 주요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갈등을 촉발했다가 오히려 미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워진 중국 경제에 더욱더 치명타를 안기고 있다며 연일 손가락질이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네티즌과 일부 유학생들까지도 그릇된 국수주의를 앞세워 세계 각지에서 볼썽사나운 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해외 매체들의 비판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면서 중국의 국제적 고립이 더욱더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프랑스에서 중국의 유학생들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시위에 나섰다가 결국 전 세계로부터 손가락질이 대상으로 떠오른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상황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디올이 중국의 전통 의상인 마멘 취나무를 모방했다며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비상식적인 시위를 벌이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들 유학생은 홍콩과 위구르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두고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세운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이처럼 세계의 주요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중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국제적 고립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한복과 김치를 비롯한 한국의 고유 문화가 전 세계적인 인기 열풍을 일으키자 이를 마치 중국 문화인 것처럼 왜곡을 서슴지 않았던 중국 정부와 중국 네티즌들의 몰상식다운 행태를 비취 보더라도 중국 유학생들의 모렴치한 행동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갖은 도발과 갈등을 촉발해왔던 중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마침내 한국으로 인해 철퇴를 맞게 됐다며 주요 외신들의 환호 섞인 보도가 잇따르면서 중국 국민과 중국 정부를 경악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오늘날 기술 강대국과 군사 강국으로 급부상한 한국이 과거와 달리 중국 정부의 간담을 서늘케 할 만큼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4일에 홍콩의 유력 매체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한국의 KF-21 개발을 두고 이례적인 보도를 내놓고 나선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가 앞으로 한반도에 대량으로 배치된다면 동북아 지역의 공군력 균형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한국의 KF-21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며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지난 2020년에 무력 충돌까지 비칠 정도로 중국과 극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에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극찬과 찬사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을 앞세워 중국을 진퇴양난에 내몰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인도 매체들의 보도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면서 중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의 유력 글로벌 매체인 TFI 글로벌은 중국 정부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한국을 상대로 무모한 도발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궁지에 몰린 중국 정부를 더더욱 경악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매체는 세계 정치가 오랫동안
석유 공급의 지리적 존재에 의해 지배되어 왔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그동안 석유 패권을 거머쥔 미국과 중동 국가들에 의해 세계 정치가 좌우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 매체는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른바 수소와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청정에너지가 속속 등장하자 지난 50년간 세계 패권을 쥐락펴락했던 석유의 인기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석유의 인기가 급락한 동시에 공교롭게도 세계의 주요 경제 강대국들이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갖추기 위해 그야말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쓰이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가 널리 쓰이고 있는 만큼 오늘날 반도체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석유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기반을 갖춘 국가만이 21세기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 매체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열기를 반영하듯이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보다 67배나 높게 창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신냉전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세계적인 칩 부족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지정학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잇따라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먼저 미국의 경우만 놓고 보자면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CHIPS for America 액트로 최신 반도체의 연구와 더불어 반도체 개발과 생산을 위해 520억 달러 68조 원을 투입기로 했고 유럽연합 역시도 유럽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430억 유로 57조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 매체는 유럽과 미국에서 일제히 통과된 두 법안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비롯해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생산 활동이 중단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유럽과 미국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현재 중국에서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자칫 서방 진영과의 패권 경쟁에서 굴욕스러운 패배를 당하지 않을까 연일 노심초사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도 매체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우려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중국의 이웃 국가인 한국이 중국의 강대국 야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 매체는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반도체 공급에 필사적으로 나서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공급망이 끊기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 매체는 당장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이 전체 시장의 569%를 차지할 만큼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한국과 함께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참여한 대만의 TSMC 역시도 전체 파운드리 시장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중국 정부의 우려가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 매체는 한국무역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달성한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액이 690억 달러 9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8%가 중국으로 수출됐던 만큼 중국 정부가 이를 절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자칫 미국 주도로 펼쳐지고 있는 반도체 동맹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할 경우 중국의 주요 생산망이 그야말로 붕괴 직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 매체는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기술 대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무리한 방역 대응과 미중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시장에서 속속 철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가뜩이나 반도체 공급망 우려에 놓인 중국 정부를 더더욱 궁지에 내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매체는 현재 중국 정부가 미국은 물론이고 인도와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도 끊임없는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을 상대로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공급망을 잃게 된다면 결국 중국의 국가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에 벌어진 사드 사태 당시 때처럼
중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비상식적인 갈등을 유발했다가는 오히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결정적인 패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도 매체는 그동안 막대한 시장 규모를 앞세워 세계 각국과 터무니없는 갈등을 일으킬 만큼 기고만장을 거듭했던 중국 정부가 이제는 오히려 반도제라는 암초를 만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매우 통쾌한 반응을 터뜨렸습니다. 급기야 인도 매체는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빼돌려 본격적인 반도체 개발에 나선 다음 세계 패권을 거머쥐려던 중국의 원대한 꿈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상황마저 전개되고 있다며 직격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도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자국의 처지와 국제 정세를 고려치 않고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경거망동에 나선다면 끝내 국제적 고립은 물론이고 자국의 생존마저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랜 세월에 걸쳐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우리의 소중한 기술을